여기 제국주의란 말이 나오는데 제국주의는 한마디로 식민지를 만드는 거예요. 경제력과 군사력이 앞서 있는 선진국들이 약한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왜 식민지를 만들고자 하냐면 거기에서 이제 원료를 얻고 자기들이 만든 물건들을 판매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앞다퉈서 가져가게 되죠. 그럼 약한 나라를 자기네 식민지로 삼으면 좀 쪽팔리잖아. 그래서 자기들이 근거를 마련합니다. 식민지를 만드는 근거. 첫 번째가 사회 진화론이에요. 두 번째가 여기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사회 진화론. 한마디로 우리 진화론 배워봤죠. 원숭이가 사람 되는 걸 진화론이라고 생물학에서 배웠는데 이것을 사회에다가 접목시킨 거예요. 사회에는 진화가 덜 된 나라가 있고 진화가 많이 된 나라가 있다. 진화가 많이 된 나라가 덜 된 나라를 집어삼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예요.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말 그대로 백인이 흑인이나 황인종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사회 진화론의 핵심 논리가 이거예요. 적자, 강한 것만이 살아남는다. 약육강식. 약한 것은 고기고 강한 것이 먹는다. 강자가 약자 먹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백인 우월주의. 여기 백인들이 유색인종들 데리고 문명국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명분을 가지고 이 서양 애들이 영국과 프랑스가 그 우두머리인데 동아시아 지역으로 점점 식민지를 확보하면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렇게 있고 일본이 있고 청나라, 그다음 중국,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유럽. 유럽에서 제국주의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아프리카 먹고 아라비아 먹고 인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우리 조선이에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청나라에, 일본에, 우리나라에 오게 되죠. 이때 우리 동아시아의 입장이 이 아래 서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청나라. 청나라는 문을 열었어요. 누구한테? 영국한테. 전쟁을 치릅니다. 아편 전쟁 들어봤나요? 두 차례 아편 전쟁을 계기로 영국과 프랑스한테 개항, 항구를 열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서양 애들이 배를 타고 오는 목적이 무역하자라는 거거든. 지네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래서 아편 전쟁이나 이름 붙인 이유가 영국이 원래 굳이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청나라가 있고 영국이 있는데 원래 청나라의 물건이 도자기라든지 비단 같은 게 인기 많았거든요. 영국에 쪽쪽쪽 팔립니다. 근데 영국의 은이 청나라에 결제 대금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영국은 워낙 요 비단이나 도자기가 인기 많다 보니까 영국산 은이 청으로 막 쭉쭉쭉 빨리거든. 그래서 영국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네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재배를 합니다. 그럼 아편을 청나라에 밀어넣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은이 이제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 입장에서는 아편이 들어오면서 은이 빨리게 되고 또 아편이 들어오면서 백성들의 건강이 나쁘게 되죠. 그래서 영국과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아편 전쟁이고 알고 있다시피 영국과 프랑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아시아 최강대국 청나라가 펀치를 맞고 개항을 당하게 되죠. 이게 그것이 묘사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의 전통적인 목선이 서양의 철갑선한테 박살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가만히 고민을 해봤어. 우리가 왜 영국 프랑스가 깨졌을까 했더니 그들이 무기한테 밀렸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인 운동이 양무운동이에요. 무기 위주의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바꾸는 개혁운동이에요. 그래서 청이 서양 근대 문물을 수용을 하는데 무기 위주로 바꾸고자 했었던 외형적인 것만 바꾸고자 했던 운동을 양무운동이라 버리고 그래서 보다시피 무기 제조기술 위주로 개혁을 꾀하게 돼요. 양무운동. 그래서 여기 방식을 중체서용이라고 합니다. 중체서용. 이게 몸체자거든. 중국 것이 몸이고 서양 것은 기술적인 것이다. 한마디로 무게중심은 중국 거인 거예요. 몸체는 중국 것으로 하고 서양 것에 쓸만한 것만 가져들이자. 그래서 무기 같은 것들만 받아들였던 제한적인 근대화 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일본을 볼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이렇게 썼는데 일본을 접근해온 나라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이 배를 끌고 와서 무역하자 그랬는데 일본이 꺼지세요 해버렸죠. 그래서 미국이 대포를 쏴가지고 혼내켜주고 강제로 문을 열어 제낍니다.
그래서 요코하마 들어봤죠? 일본에 요코하마에 지금 미국 애들이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고 일본 애들이 맞아들이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페리 제독이라고 하는 장군한테 싸다고 맞고 문을 열었던 나라가 일본이고, 그래서 일본이 미국한테 개항을 당했다. 아까 청나라는 영국과 프랑스였었죠? 근데 일본은 미국에 개항을 당했다. 그래서 이때 일본이 에도막부였는데 에도막부가 미국과 두 번의 이런 조약들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을 합니다. 아까 청나라 같은 경우는 양문동이라고 해서 몸체, 중국의 것을 중심에 두고 외형적인 것만 바꿨죠. 근데 일본은 아니야. 겉과 속을 모두 다 서양식으로 바꿔버립니다. 완벽한 개혁이에요. 이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고, 원래 에도 막부 시절에는 쇼군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권력을 잡았었죠. 근데 뒤에 있던 천황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천황 중심의 권력을 재편하게 되는데 이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고, 서양을 모방한 완벽한 문명 개화론을 주장하는 개혁이 추진이 되었는데 이것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합니다. 보다시피 일본 애들이 메이지 유신을 하고 나서의 정부의 모습인데 복장부터 머리까지 심지어 제도까지 서양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요 겉과 속을 모두 바꾼 일본의 개혁을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고, 문명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아까 중체 서양과 좀 비교되죠. 중체 서양은 겉만 바꾸는 거였는데 문명 개화론은 겉과 속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래서 이때부터 원래 일본은 우리보다 한 수 문화가 아래였지만 일본이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앞서게 된 것이 이 메이지 유신 이후입니다. 그래서 지들이 강해지고 보니까 우리나라가 우습게 보여지거든. 그래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식민지로 삼아버리죠. 자, 본 것처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어. 청나라는 누구한테? 영국과 프랑스한테 당하고 문 열었고,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한테 대포 맞고 문을 열었단 말이야. 이때 우리나라 왕이 누구냐면 고종이 왕이 됩니다. 근데 고종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앞서 배운 것처럼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게 되죠. 그 당시 분위기 볼게요. 자, 우리나라에 이양선 서양의 배가 출몰하면서 일본이나 청나라처럼 무역을 하자라고 요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청의 개항, 청이 아까 영국과 프랑스한테 두들겨 맞고 문 열었죠. 그리고 일본도 미국한테 문 열었었죠. 이때 우리나라는 고종이 즉위를 하고 나이가 어려서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았다. 근데 이런 이양선이 무역하자라고 오는 거였는데 이때 흥선대원군의 답은 요거였어요. 무역 꺼지세요. 파큐를 날려버립니다.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여기 있네요. 통상수교 거부정책이라 불러요. 통상수교라는 말이 무역하자라는 거거든요. 무역하자라는 요구에 거부, fuck you, 꺼지세요라고 흥선대원군이 가운데 손가락을 살포시 열어버렸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충돌을 하겠죠. 그래서 벌어진 충돌 첫 번째, 병인양요입니다. 병인양요의 원인은 병인 박해에서 시작이 됐어요. 병인은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1866년. 박해란 말은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프랑스 신부님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몇천 명을 죽여버려요. 근데 문제는 여기 천주교를 믿는 프랑스 신부를 죽여버렸네. 이걸 계기로 병인년에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양요란 말은 서양놈의 깝침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애들이 강화도를 쳐들어오고 한성근과 양언수 부대가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철수를 하는데 이때 그냥 순순히 철수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보물이었던 외교장각 의궤를 약탈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 때 프랑스 군인들이 쳐들어온 모습이고, 강화도는 참고로 우리 개경 고려 시대 때 몽골의 침입에 맞서서 강화도로 도망친 적이 있었죠. 여기 궁궐도 있고 여기 보물들을 놔뒀어요. 보물 중에 외교장각이라고 있었습니다. 우리 규장각은 우리 정조대왕, 조선의 후기의 왕이었던 정조대왕이 규장각이라는 거 만들었다고 배웠습니다. 왕실 도서관인데 외를 붙였어. 바깥 외자 쪽이에요. 궁궐 바깥에 쪽에 규장각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걸 외규장각이라고 부르고 강화도에 놔뒀어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외규장각이 있던 의궤를 훔쳐갑니다. 여기 의궤예요. 외규장각에 있었던 의궤인데 의궤가 한마디로 뭐냐면 나라의 행사를 그림으로 남겨놓은 거야. 요 보다시피 그 당시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그대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위에 사진은 언제 프랑스가 약탈해 갔다? 그렇죠. 병인 양요 때. 근데 이게 지금은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돌아왔는데 문제는 5년마다 갱신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은 프랑스에 두고 있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히 발견하게 됐어요. 프랑스로 유학을 갔던 어떤 여성 학자가 있었는데 프랑스에 이게 있는 걸 알고 우리 정부 얘기해가지고 독촉해서 받아온 게 외교장각 도서고 프랑스 애들이 훔쳐갔다가 우리가 돌려받았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근데 왜 강화도로 쳐들어왔는지 알아요? 강화도가 되게 중요한 도시예요. 우리나라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에 들어가면 이 한강을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한강 앞을 들어가기 위해 여기 서울 앞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섬이 강화도예요. 그래서 외국 배가 서울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강화도 앞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강화도는 항상 여기 해군이 있고 지금은 우리 해병대가 있죠. 그래서 강화도 괜히 프랑스 애들이 여기서 전쟁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침범했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그래서 다음 신미양요를 볼게요. 같은 단어예요. 신미년에 서양놈들이 깝쳤다. 여기서 서양은 미국입니다. 왜 미국이 쳐들어왔냐면 제너럴 셔무로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수도가 원래 여기 서울인데 평양 서울이죠. 한성. 근데 이 미국 배였던 제너럴 셔무노 미국 무역선이에요. 얘네들이 서울인 줄 알고 여기 평양 위쪽으로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이때 관리가 잘해줬거든. 먹을 것도 주고 치킨도 사주고 했는데 얘네들이 깝쳐서 우리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래서 제너럴 셔무노를 불에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알고 안 그래도 우리나라랑 전쟁하고 싶었는데 잘 됐다 해가지고 미국이 강화도로 쳐들어옵니다. 또 강화도죠? 이유는 똑같아요. 서울 앞에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제현 장군이 끝까지 싸웁니다. 전멸합니다. 근데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냐면 기록에 의하면 미국 애들이 기록으로 남겨놨어. 치열하게 싸운다. 총칼이 없더라도 옆에 있던 모래를 뿌릴 정도로 죽을 때까지 싸워서 전멸했습니다. 전멸. 그래서 미국이 강화도를 차지하고 흥선대원군이 연락 오기 기다렸는데 연락을 안 해. 그래서 기다리다 지쳐서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도 그냥 간 게 아니라 뭘 훔쳐가. 뭘 훔쳐갔냐면 어제현 장군의 깃발을 훔쳐갑니다. 이게 장군 숫자인데 여기 한자 보이죠? 여기 장군 숫자란 뜻이에요. 원래 조선시대 때는 장군 숫자가 꽂혀 있고 그 사령관의 깃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령관이 어제현이었기 때문에 어제현 장군의 숫자기를 미국이 해군사관학교에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병인양요 때는 뭘 가져갔다? 의궤를 가져갔고 심의양요 때는 어제현 깃발을 가져갔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괘씸하잖아.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척합의를 건립합니다. 신미양요 직후에 미국 애들 돌아가고 나서 전국 각지에 통상수교를 하지 않겠다 의지를 더 강하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척합의를 해석하면은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화해하는 것이요 화해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꺼져 새끼들아 하고서 가운데 손가락을 살포시 표명한 것이 척합이라는 거. 통상수교 거부 정책 일시적으로 프랑스랑 미국을 보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저지했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청나라나 일본처럼 문을 열고 개화 정책을 근대화를 하는데 시간이 더 지체가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 근데 여기 잠깐 빠졌는데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우리 교과서는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오페르트는 독일 상인이에요. 독일 상인인데 요놈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있죠. 아버지 무덤을 막 파헤쳐. 꽃갱이 가지고 막 파헤칩니다. 왜냐면 여기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무덤에 뼈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흥선대원군 아버지를 남현군이라고 불렀거든요. 남현군의 묘를 막 파헤칩니다. 남현군의 뼈를 캐치하려고. 얘가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조선인들은 조상의 무덤을 신상시하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 아버지의 뼈를 가지고 무역을 하자라고 협박하려고 쇼를 합니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에요. 이것 때문에 흥선대원군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주 개빡쳐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독일 새끼들. 이 오페르트 상인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아주 하늘을 찌릅니다. 그때 심의양요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들 기억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위로 선생님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표를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그림을 보면은 강화도예요. 그래서 서울로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필연적으로 어딜 거친다? 강화도를 거쳐야 된다. 그래서 병인양요 때 양원수, 한성근의 활약이 있었고 신미양요 때 어제현의 활약이 강화도에서 있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오늘 배운 게 핵심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흥선대원군의 파큐 정책. 배경은 서세동점. 서양 세력이 동쪽으로 쳐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청나라는 영국한테 아편전쟁으로 개항당했고 일본은 미국 페리제독한테 개항당했죠. 이때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이양선이 출몰하면서 무역하자라고 요구했고 천주교가 막 퍼지고 있었고 러시아가 남하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연해주는 땅인데 러시아가 이렇게 우리나라랑 국경을 접합니다. 아주 긴장감 쩔었겠죠. 이때 흥선대원군 오줌 싸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때 벌어진 사건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고 5가지. 요 순서 중요합니다. 병, 제, 병, 오, 신 적합히. 요 순서 외워야 됩니다. 먼저 병인양요. 프랑스랑 관련돼 있죠. 프랑스 신부 9명을 죽인 사건. 우리 신자도 8,000명이나 죽였어요. 프랑스랑 관련돼 있고 제너럴 셔머너 사건. 미국 배 제너럴 셔머너가 무역하자라고 서울인 줄 알고 평양에 잘못 왔다가 박규수였던 책임자한테 불에 타서 죽는 사건. 병인박해가 원인이 되어서 프랑스 애들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양원수, 한성근이 이런 데서 활약을 했고 프랑스 애들이 외교장각 도서를 훔쳐갔다. 의궤 지금은 돌려받았다. 그리고 오페르트라는 독일 상인이 남행금묘를 독일하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있었죠. 충남 덕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개발 아주 시발시발거리면서 욕하고 있는데 미국 애들이 쳐들어오네. 쳐들어온 명분은 제너럴 셔머너 사건 때 지들의 배가 불에 탔다 이거지. 그래서 미국이 역시 쳐들어오는데 어디로? 역시 강화도로. 이때는 어제현 장군이 활약했지만 전멸해버립니다. 그리고 어제현 장군의 깃발이 훔쳐가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열받아서 척하비를 건립했다라는 거. 그래서 병제, 병오신 요 순서. 그리고 이 병신 선생님 병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병인양요, 심인양요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면 끝나. 요 3개만 외우면 다 끝납니다. 오늘 배운 거 요 3개면 끝나요. 선생님이 이렇게 외웠어요. BJ는 보스였다. 선생님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병준 선생님이거든. 보스 기질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준 교장선생님은 보스였다. 아니면 BJ, BOS. BJ, BOS. 아니면 병제, 병오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병인 박해,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병인 양요, 오페레터 도구 사건, 신미양요. 그 다음에 서울에 가면 양정구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한문을 졸라 잘한대. 그래서 양정구는 한문을 잘한다. 양헌수 장군 정족산성, 한성근 장군 문수산성. 그래서 이 장군과 산성 이름을 매칭시키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좀 찌질하지만 양정구는 한문을 잘한다. 양헌수, 정족산성, 한성근, 문수산성. 그 다음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회, 광어, 미미 광어. 이건 남이 쓴 거 선생님이 좀 차용한 겁니다. 미미 광어. 그래서 신미양요. 미국과 벌어진 사건이고 광성보에서 어제현 장군이 활약을 했죠. 그래서 요거랑 비교해서 그래서 이쪽은 병인양요. 이쪽은 신미양요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양원수 장군, 정족산성, 한성근 장군, 문수산성, 미미광어. 자, 이렇게 하면 안 까먹어요. 문제 풀어볼까요? 자, 옳은 것은 오로 하래요. 1차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이죠. 아편전쟁은 청과 영국, 프랑스와의 전쟁이었었죠. 항구를 개항했죠. 5개. 참고로 홍콩이 이때 영국으로 넘어갑니다. 병인양요. 아까 병인양요 우리 어떻게 배웠나요? 양정고는 뭘 잘한다? 한문을 잘한다. 양헌수, 정족산성. 양헌수, 정족산성. 바로 나오죠? 자, 그 다음에 OX. 조선 연해에 이양선이 나타나서 해안 측량하고 통상을 요구했다. 통상을 요구했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오줌 썼었잖아. 자, 심의양규 때 미국은 철수하면서 외교장각에 있던 도서를 훔쳐갔다? 아니죠. 외교장각 도서 훔쳐간 건 프랑스 애들이죠. 무슨 사건 때? 병인양요 때죠. 자, 심의양규 때는 미국 애들 뭘 가져갔나요? 그렇죠. 어제현 장군 깃발, 숫자 깃발 가져갔죠. 숫자. 자, 순서 어떻게 했나요? 병준이는 보스였다. 자, 병인 박해 나오네요. 기억. 제너럴 셔머너 사건. 보스 B. 병인 양요. O. 오페레트 도구 사건. S. 신미양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척합이. 그래서 이 순서랑 양정구는 한문을 잘한다. 미미 광어 꼭 외워두세요.